자, 세법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 흔한 레파토리입니다. 우리 아직 있는 분들 좀 계시는데 좀 보시면 자.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. 자, 납세무자입니다. 용어를 우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. 자,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을 보면요, 헌법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를 딱 둘한테만 인정을 해요. 그 첫 번째가 국가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국세입니다. 두 번째, 지자체예요. 그걸 우리가 이제 지방세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하고 지방세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헌법 제38조예요.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 근데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과세관청은 국가나 지자체는 걷기 싫어도 걷어야 되고,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납세무자는 내기 싫어도 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얘가 누구냐 이겁니다. 자, 우리 첫 번째는 자연인이에요.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죠. 그러면 별도의 법률 행위가 없어도 우리가 인격이 부여됩니다. 자연인이죠. 그렇죠? 두 번째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. 법인입니다. 근데 법이 사람으로 인정을 해줄 때는 뭔가 요식 행위를 요구해요. 그게 뭐냐면 설립 등기입니다. 법인 설립 등기요.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법인을 분류할 때 내국 법인, 외국 법인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있지만 영리법인,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영리냐 비영리냐를 구분하는 걸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받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. 병원 돈 받습니까? 안 받습니까? 근데 비영리예요. 비영리도 돈 받는 데 많아요. 그럼 영리냐 비영리냐를 구분하는 우리 세법상 기준은 뭐냐면 그 투자한 사람 있죠? 주주들. 그들에게 배당이 가느냐 안 가느냐로 우리는 따집니다. 근데 영리법인은 어떻게 해요? 배당이 가는 거고 비영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조직이 돈을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돈을 주냐, 배당을 하냐 아니냐를 따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. 그래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영리고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영리입니다. 그런데 영리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의 0.4% 등록면허세를 내게 돼 있어요.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. 비영리법인은 0.2%를 내게 돼 있어요. 무슨 얘기예요? 비영리도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법이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?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등기가. 그런데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. 이 단체는 자연인이 아니에요. 법인 설립 등기도 안 돼 있어요. 그 제3의 무리들을 단체라고 합니다. 우리 세법에서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파트 분유회, 자치위원회 같은 데 있죠. 그 다음에 뭐 동창회, 뭐 상가자치위원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뭐 종중, 뭐 문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. 그럼 그런 데들은 은행에 저금해가지고 이자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, 없어요? 또는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갖고 세조 갖고 월세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없나요? 있죠. 그럼 이자들도 납세의무자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어요, 안 돼 있어요? 안 돼 있죠. 그러니까 그런 무리를 단체라 그래요. 현재 우리 법이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는 무리는 이 세 부류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 자, 이제 보시는 방향으로 이쪽이 입구입니다. 보시는 방향으로 이쪽이 입구인데 이렇게 재산 가치가 늘어나요. 이렇게 재산 가치가 늘어납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, 제가 일을 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. 뭐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일 것이고, 제가 뭐 저런 뭐죠? 저 생수 같은 걸 판다고 그러면 사업소득일 것이고, 그렇죠? 그런 게 이제 첫 번째예요. 뭔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, 대가로.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저한테, 제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생존에 저한테 아파트를 하나 공짜로 주십니다. 4억짜리를. 그러면 제가 없던 재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? 4억이라는 화폐 가치로 측정이 가능하니까
증가했죠? 늘었죠? 그것도 재산 가치가 느는 거죠? 세 번째, 장모님이 저한테 3억을 빌려주신 게 있어요. 사무실 오픈할 때 자네 뭐 열심히 해보게. 근데 지금 와서는 안 갚아도 된대요. 이게. 그리고 딸 잘 부탁하네.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3억은 어떻게 해요? 제가 경제적 이득이 생겼어요? 안 생겼어요? 생겼죠?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재산 가치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. 돈이 늘어나는 거, 없던 자산이 생기거나 늘어나는 거, 부채가 빠지는 거. 상황 이해되셨어요? 자, 그런데 이제 그걸 소득으로 볼 거냐?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제가 연봉이 1억이에요. 그럼 소득이 얼마죠? 1억이죠. 근데 그중에 2천만 원 썼어요. 뭐 저 생수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뭐. 그리고 8천만 원은 은행에 저금했어요. 그러면 소득은 이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소득은 소비 플러스 재산이 되는 거죠. 그렇잖아요. 1억은 2천 더하기 8천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은행에 8천 넣었더니 얘들이 이자를 한 50만 원 줘요. 그러면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.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소득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. 증가분에 대해. 이게. 그런데 개인이에요. 이 사람이죠? 개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는 세금이 이 소득세죠. 세율은 몇 프로부터 몇 프로입니까?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6%부터 42%. 42%예요. 뭐 그놈의 최고 세율과는 자꾸 바뀌니까 뭐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뭐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필드에서 업무하다 오신 분들 자꾸 지방세 얹어서 얘기하지 마세요. 지방세 없는 세상 하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우리 원천징수세율 은행에서 이자 뗄 때 몇 프로대요?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. 15.4%가 아니라 14%예요. 다른데? 이거 가시면 안 돼요. 이게 우리 지방세 없는 세상이에요. 요거. 자, 그 다음에 법인임. 법인세죠? 법인소득세 줄임말이죠. 얘는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죠? 10%부터 25%. 최근 정부 들어와서 최고세율이 올라갔죠? 그렇죠? 그 10%부터 25%. 작년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가요, 법인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. 그러니까 국세인 법인세, 그 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거든요. 그거 합쳐갖고 10조 가까이 냈습니다. 법인세만 한 8조 얼마 냈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예전에는 한 4, 5조 이렇게 내더니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.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50 몇 조인가 그랬어요. 영업이익이요. 그냥 어마어마한 텐데 어쨌든 단체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? 이쪽에 나요.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단체세가 없어요. 이게 입법상 정교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래서 얘가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. 자연인은 아니고. 근데 얘가 개인에 가까우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끌고 가요. 이게. 그런데 얘가 법인에 가까우면 우리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끌고 갑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. 단체를 법인으로 볼 때는 비영리 법인으로 봐요. 그 얘기는 뭐예요? 배당이 이루어져요? 안 이루어져요?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이게. 여기로 가죠. 자, 그런데